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캔들상으로 보면은 아직 이 음봉으로 죽은 이 갭 구간의 자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지금 이 음봉의 몸통 자리도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주질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상승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등의 모양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상승 잉태형 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락 그 진행 중에 약간의 이제 반등의 모양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내일까지 이제 어떻게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지 상승의 여력을 조금 더 이어갈지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이어갈지 그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나았어요. 얘는 제가 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618.5 라인을 회복을 좀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캔들로는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되기는 좀 힘든 이 하락의 과정에 반등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고,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또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주면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한번 이게 강하게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중에 다행히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한 3%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내일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미국 연준에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다급해졌죠. 각 기업들의 또 이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연준에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대략 한 90조 원 정도를 시장에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선물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다음 주죠. 18일 정도에 FOMC가 회의가 열리는데 거의 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25pp를 추가로 인하를 해서 75bp 정도 이제 인하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한 50pp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pp 인하를 하면은 이제 거의 100pp 인하를 하는 거죠. 이번 달에.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어떤 약발이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건 사실 이 팬데믹 해결하고 또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최근에 감산 이 회의를 하다가 그게 틀어지면서 이 사우디에서 이제 좀 딴지를 걸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유가가 되게 급락을 하면서 그 유가 관련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제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 관련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충격으로 시장이 정말 장기 이 불황의 늪으로도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다급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 90조 원을 단행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도 이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모양은 코스닥 시장은 나쁘진 않고요. 일단은 중요 라인 회복을 했고 내일 또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안 좋죠. 코스피 시장은 빨리 이 라인을 회복해야 돼요. 1985 라인. 자, 이 라인을 이렇게 회복을 해서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좀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주도 업종 섹터에서 이제 종목들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좀 좋은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삼성전자도 이 중요 라인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좀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봉이 좀 더 길었으면 양봉으로 조금 더 커졌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쌍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는 좀 지지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은 지금 닿지는 않고 지지를 잘 했어요. 물론 요 단기 쌍바닥권에서의 이 앞에 전저점은 살짝 이 빠지는 오른쪽 엉덩이가 이 빠지는 쌍바닥이 만들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자리 지지 받아야 할 자리는 양봉으로 잘 지지를 해준 모양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쌍바닥 모양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반등을 오늘 좀 강하게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제 어제 시장 내용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 의약품 업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하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얘도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치고 가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자, LG이노텍은 제가 현재 수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일부 물량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얘도 오늘 시장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어, DB하이텍도 이렇게 이제 121선을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권에서 좀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이고요. 자, AD 테크놀로지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시장 충격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얘도 오늘 좀 양봉을 뽑아줬고요.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또 충격을 받으면 얘도 어쩔 수는 없죠. 밑으로 빠졌다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우상향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SNS텍도 61선 조정 첫 자리 기가 막히게 또 지켜주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은 정확하게 나오고, 물론 시장 충격으로 얘도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오늘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FST도 좀 하락이 깊긴 했지만,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고요. 원익 IPS는 좀 많이 처졌어요. 121선을 이탈을 했고. 그렇지만 얘도 단기적으로는 상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원익 QNC가 조금 낮긴 하죠. 자, 테스도 마찬가지죠. 자, 테스나도 굉장히 강하죠. 테스나하고 이제 SNS텍하고 굉장히 비슷한 차트 모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테크잉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고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 MLCC 관련 기업인데 이 종목도 이제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노공업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네페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얘가 이제 대장으로 지금 현재 치고 나가고 있어요. 신고가를 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음봉으로 좀 깊게 빠졌는데 아랫꼬리로 다 회복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수급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을 관리하는. 그래서 네페스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SFA 반도체도 이제 비메모리 쪽 대장주죠. 얘도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일어난 이후 61선 한 번도 안 닿았었거든요. 근데 61선 근처 오니까는 또 반등이 나왔죠. 얘도 이제 여기서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쌍바닥 만들고 또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어보브 반도체와 하나 마이크론도 빈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도 잘 보시고요. 자, FPCB 관련한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BH. 자, 이 종목들은 일단은 핸드폰 수요가 애플에서 반기 지나서 이제 뭐 거의 후반부쯤에 시리즈들을 내놓으면은 이 FPCB 중에서 이 인터플렉스도 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코리아 서키트와 BH도 충분히 이제 핸드폰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데보마그네틱은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얘도 결국에는 이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있죠. 자, 얘네들은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인데 포스코 케미칼까지만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종목들도 이제 다 나와야 될, 이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전부 다 지켜주고 반등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5G 관련 종목 한번 보고서 오늘 좀 내용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5G 관련 종목에서 오늘 이노와이어리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어요. 무려 10.6%가 반등이 나왔고, 이 돌파된 이 전고점 라인에서 얘는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해도 이 자리를 절대 안 깨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게 개인의 수급으로 이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종목을 만지고 있는 수급 주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조차도 얘네들이 이 자리를 다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HFR이 이제 똑같이 이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간 종목인데 얘는 전고점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노와이어리스와 HFR이 5G에서는 지금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도 좋은 종목이고요. RHFIC, 윈스, 서진 시스템, 유비커스 홀딩스, KMW, 솔리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하락을 깊게 주고 양봉으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연초부터 해서 이 시장을 추세 우상향으로 돌렸을 때의 시장을 선도했던 이 주도 섹터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가장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낙폭이 과하다고 해서 가격이 싸 보인다고 해서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이 시장을 선도했던 이 강한 종목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관련 종목들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막 베팅을 과하게 하고 뭐 거의 몰빵식으로 간다기보다는 아직 시장이 완전히 돌아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됐을 때 베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짧게 반등 줄 때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슈나 뉴스로 인해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로 단타하는 그런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다우와 나스닥이 또 반등을 강하게 좀 해줘서 내일 우리 시장이 갭상승을 하고 또 갭상승 이후에 전강 후 약이 아닌 전강 후 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대 양봉이 좀 강하게 뽑아줘 주길 바래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